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팩트체크 승부 추르면 시간, 시사인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조금 전에 김준일 팩트체커가 말씀 주신 통일연구원의 2027 통일 설문조사에 대한 그 설문 내용을 우리 김준일 팩트체커가 한번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은 국민들이 점차적으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남북 단일팀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 인식도 높아졌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현안 진단이라는 코너에서 발표한 건데 평화적 분단과 통일 2017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017년 6월에 작년 6월에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 개별 면접 방식으로 우리가 실시를 했고요. 그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핵심적인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46.0%. 여기에 동의한 사람이.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31.7%로 훨씬 가능하면 통일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표준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신뢰 공간 이런 거 없습니까 그 안에? 제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찾아보시고요. 찾는 동안에 제가 청취자분 문자 보내준 거 몇 개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39번님 오랜만에 보냅니다 라고 하셨고요. 국제사회 압박 속에서 탈출구로 김정은이가 평창올림픽을 기회로 잡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 한마디에 촉박한 시간에 평화를 내세우며 우리 선수들이 희생이 강요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9955번님 올림픽 역사를 말씀하신 거는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냥 비메달권 선수들을 하지만 이용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메달이 유력화된 유력시대는 쇼트랙 단체전은 왜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을 보내셨고요. 3110번님 올림픽 정신이 스포츠를 통한 정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공정성은 언급이 필요 없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정치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스포츠를 통한 정치,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까? 이렇게 또 보내셨습니다. 이건 조금 청취자분들의 견해시니까 계속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준일 팩트체크가 찾으시는 동안에 저희들이 남북 단일팀 구성과 북한 예술단 사전 답사차 이 방문을 두고 정치권이 지금 공방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홍준표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의 이야기도 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말도 있고 또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도 있고 자, 준비한 내용 컷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정 기회를 빼앗아 정부 방침이란 명목으로 남북 단일팀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국가주의 산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무너지면 이 정권은 좌파 폭주를 넘어서 좌파 광풍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치 쇼를 하고 있다. 역사의 명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이거야말로 전체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에서부터 대변인까지 반공주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발언들은 참으로 목불문견입니다. 지금이 2018년이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공동입장과 남북 단일팀 구성은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과 남북 화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방금 컷 들으셨습니다.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홍준표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각각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저는 쓰기 싫은데요. 진보적 성향의 정당과 보수적 성향의 정당이 어떻게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 남북 단일팀 노력에 대해서 보는가 그 관점의 차이를 여러분은 뚜렷하게 느끼셨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설문조사 통일원의 세무조사 결과를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인트 매개에 의뢰해서 2017년 3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에 의한, 그러니까 조사원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만났다는 거죠. 1:1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표본 할당은 성, 연령, 지역, 인구 비례 할당 표집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본 조사의 최종 결과는 2011년 12월에 출간된 통일연구원의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들으신 컷을 바탕으로 해서 두 분께 한번 질문을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그리고 유승민 대표, 우원식 대표, 추미애 대표 발언 차례로 다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조금 전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청취자분의 말씀도 있었고요. 홍준표 대표가 네.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똑같은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일본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예.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 그리고 남북 단일팀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바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바가 너무나 싱크율이 높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 극우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전 좀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네. 그러나 야당으로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갑자기 그런 대결 국면에서 급변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화 국면으로. 그렇다면 의심을 하는 것은 어떤 합당하고 그리고 합당하게 의심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가자. 왜냐하면 북한이 이렇게 급변침을 해서 대화 국면으로 가서 올림픽을 거치고 북미 대화까지 가고 그래서 북미 간에 비핵화나 혹은 핵 동결 그런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라면 좋겠지만 이게 북한이 시간 벌기로 다음 미사일 시험이나 다음 핵실험을 하는 데까지 있어서 지금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냐 하는 이제 의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어떤 야당의 태도인데 그런데 시비를 거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야당이 좀 문제제기를 한다면 저는 야당한테 우리 언론이 좀 두들겨 맞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송월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언론이. 그것은 당신들이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이 사회주의 선전선동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따끔하게 지금 언론을 비판해야 돼요. 심지어 불과 2년 전까지 현송월이 음란물을 찍고 거기에서 사살됐다고 보도했던 신문까지 현송월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언론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일단은 이 현송을 죽었다고 하는 거 정정부도부터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한 어떤 것들에 대한 큰 의미를 봐야지 뭐 핸드백 보고 뭐 아메리카노를 마셨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는데 이렇게 좀 차라리 비판을 합당한 그런 비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고재열 기자가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격에 맞는 언론의 품위와 언론의 이 저널리즘이 필요한 시간인데 국민들 수준을 언론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상당히 좀 품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1인당 3만 불 전 세계에 몇 개국 없습니다. 사실 찾아보십시오. 김준일 팩트체커. 일단 뭐 앞에 야당의 이제 반대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은 어저께인데요. 홍준표 대표가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치한 쾌거다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던 거를 이명박 대통령이 해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그거를 사실상 야당이 아닌 여당 시절에 굉장히 강조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야 153명이 투표를 해서 이제 153명 중에 상당수는 다 이제 지금의 자유한국당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때는 대화를 통한 남북 체육 교류 이런 것들을 이 법에 이제 명시를 했고요. 또 뭐 이렇게 8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화를 통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에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남북 어떤
평창 올림픽에 네. 북한을 초대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던 정당이었는데 예.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평양 올림픽이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뭐 야당의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일관성이 굉장히 없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비판받아 지금 마땅한 거고요. 예. 그 현송월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실은 한국 저널리즘의 어떤 그 옐로우 저널리즘 선정주의의 오래된 병폐죠. 예전에 이제 미녀 응원단 왔을 때 온통 초점은 미녀에만 초점을 맞추고 어떤 성적이나 이런 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정치권에서 얘기했듯이 다들 좀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두 분 오셨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 방송의 품격과 품위를 위해서 청취자분들의 품위를 지켜드리는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정한 겁니다. 현송월 단장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께서 하셔서 뭐 그 정도로 저는 현송월 단장 이야기는 끝을 내고 사실 이게 평창 올림픽이 어떻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인지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지정학적, 정치 경제학적인 군사적인 안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이면을 청취자분들께서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는 도와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9807번님 오늘 처음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공연단이 오고 응원단이 오는 거 다 좋습니다. 한반도가 긴장 완화 대화 국면으로 간다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키 단일화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선수들의 희생을 어떻게 보상할지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라고 하셨고요. 0678번님. 홍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우리 현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보이셨네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편지를 보냈대요. 국제올림픽위원회에다가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에다가 여러 가지 이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와 이슈에 선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그리고 개별 의원들의 지금 이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나라 국격이나 품격에 맞는 건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지 이런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나경원 의원. 네. 일단은 나경원 의원은 네. 6년 전에 북한 팀을 초청했던 서한을 보냈었죠. 이제 같이 편지 보내는 취미는 계속 유지하시는데.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입니다. 그죠? 네. 네. 편지도 보냈고 왜냐하면 2013년에 평창에서 스페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초청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보냈던 것이고요. 예. 그때와 지금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 그렇게 이제 이 방해를 하더라도 그런 예.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어떤 아까 김준일 팩트 체커가 지적을 했듯이 일관성 있는 비판을 한다면 예.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지만 예.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때는 그렇게 북한팀을 초청하고 지금은 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팩트 체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뭐 아까 말했지만은 2010년에는 그 국회 본회의에서 네. 6월 29일 날 박근혜 의원, 나경원 의원 등 여야 284명이 공동으로 네. 발의했는데요. 2018년 평창 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 예.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 이 결의안 2항에는 예. 동계 올림픽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개최될 경우 예. 동북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예. IOC가 지향하는 세계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이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좀 급작스럽게 하느라고 약간의 이제 뭐 잡음은 나오고 있지만은 예. 이런 취지 그때 통과했던 이런 결의안 특별법 이런 거에 취지에 다 맞는 거거든요. 지금 큰 방향성은. 예. 그러면은 조금 전체적으로 대세가 맞다면은 그런 네. 쪽에 좀 지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좀 도와줄 거는 도와주는 이런 측면을 가야지. 네. 평양올림픽이라는 말은 일본 극우 정치인이 한 건데 그걸 말하자마자 금방 또 자유한국당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좀 보기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제가 일부에서 정병국 의원하고 제일 먼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정병국 의원도 그래요. 사실은 이 평창올림픽 다 축하하고 격려해야 될 입장에 있다. 그런데
원래대로 결의한 대로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서 만약에 이런 순서를 지켜서 북한과의 사전 대화라든지 노력이 있었다 그러면은 충분히 어떤 일관성 유지에 그 별다른 이견을 달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남북한 단일팀 이야기를 던져놓은 게 이게 급작스럽게 해놓은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갑작스럽게 스포츠 정신을 이해하라 정치적 쇼는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이번 그 정상적인 절차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무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어떤 합리적 또는 가치적 정성적인 평가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우리 국민들께서 화가 나신 부분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 단일팀에 대한 정산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이 평가는 일단은 경기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좀 다른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같은 편이 됐으니 국민들이 같이 응원하실 것 같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호감도가 증가할 요인이 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타임 스케줄은 좋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그 다음에 미뤄왔던 한미연합훈련을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또 반발할 수밖에 없고 북한도 그러면 미뤄왔던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고 대화국면 갔던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봐라. 북한이 실험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것에 비난에 직면하게 되면은 바로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권에 또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타임 스케줄 상으로는 예. 불리한 입장인데 대통령이 좀 불섭에 뛰어드는 기름을 끼얹고 불섭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예. 이것이 북미 대화로 연결되거나 북미 어떻게든 평화 국면 그렇게 가야지만이 이 성과가 이 좋은 결과로서 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은 없지 않습니다. 네. 국제 정치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기조는 사실상 반 오바마거든요. 예. 오바마가 했던 거를 되돌리거나 오바마가 안 한 거를 하거나. 예. 근데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방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였습니다. 예. 전략적으로 아예 이제 무시했거든요. 계속 방치를 하고.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를 굉장히 해결하고 싶어해요. 네.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 20일에 이제 보도도 나왔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남북 대화 진전은 자신이 북한을 압박한 데에 대한 결과라며 그 공을 자신한테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이 압박도 하고 있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이렇게 중간에서 조율을 한다라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이 남북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을 네. 계기로 해서 네. 북미 대화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저는 저널리즘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두 분 저널리스트들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지열 기자가 사실은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을 언급을 하셨어요. 뭐냐면 평창 올림픽도 당면한 주요 과제지만 평창 올림픽 뒤에 3월 달에 과제가 더 크다. 첫째, 가상화폐 문제 아직까지 해결이 전혀 안 돼 있다. 이걸 어떻게 정부가 이끌어가서 2030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회복할 것인가. 둘째, 남북 단일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발사 가능성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정리, 그 사이에 한국은 어떤 입장이 있는가. 셋째, 최저임금 문제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상당히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현 정부가 어떻게 넘어갈 국면에 있느냐. 넷째,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 올해 2018년 1월 1일부터 바젤3 협약이 우리나라에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바젤3 협약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앞으로 가계대출을 은행에서 하는 데 있어서 그 가계대출이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아도 이런 말은 좀 격한 말인데 극단적인 말인데 심하게 하지 않아도 부동산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출이 안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3월 이후부터 엄청난 올림픽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후폭풍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얘기를 시작해요. 새로 한 시간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평창 올림픽에 너무 우리가 초점을 두게 되면 이 문제들을 놓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네, 평창 올림픽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저는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는 이 평창 올림픽에 맞는 그 남북 대화 기조를 미국과 연결만 해준다면
그걸로써 일단은 성공적으로 어떤 풀어가는 어떤 단초를 마련한 거 아닌가 그 정도 예.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미지 정치한다고. 예. 근데 뭐 어느 정도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뒤로 다 밀어놓은 측면이 있어요. 중요 이거 이슈들을. 그런데 이게 지금 3월 이후에 한꺼번에 좀 확 밀려오는 감도 있고 게다가 예. 6월 지방선거까지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진짜 실력이 네. 3월 이후에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예. 이슈들은 다음에 하나씩 그러시죠. 방송에서 한번 알겠습니다. 얘기해 자, 다음 이슈를 저희들이 정했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진짜 실력은 3월 이후에 나온다.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